고! 달순의 라이브!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가오는 새벽 5시입니다. 박싱데이 전에 프리미어리그의 1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경기 아마 새벽에 라이브 놓치시는 분들은 좀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가 만나느냐? 네, 바로 리버풀과 토트넘이 새벽에 격돌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의 단독 선두 결정전. 선수로 놓고 보자면 손흥민과 살라의 득점왕 경쟁. 또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을 상대로 지난 3년 전에 골을 넣은 적이 없는데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또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이고요. 또 워낙 중요한 승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리버풀의 클럽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의 신경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관심이 가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승점 25점으로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꼴득실을 따지는 살얼음판의 지금 선두 경쟁인데요. 두 팀 너무나 좋죠? 12전 7승 3무 1패, 승점 갖고 꼴득실이 토트넘이 플러스 14, 리버풀이 플러스 9 해서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 새벽에 첼시는 졌고요, 맨시티는 비겼습니다. 이러면서 이 리버풀과 토트넘 맞대결에서 승리하는 팀이 단독 선두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다른 팀들과의 격차를 쭉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이자 너무너무 중요한 맞대결이 됐다. 하여튼 이기는 팀이 굉장히 선두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승부가 될 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박싱데이 전후로 해서 1위를 차지하게 되면 후반기를 끌어가는 데서 굉장히 수월하다. 우승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두 팀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좀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승부에서 흐름 자체는 서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리버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안 지고 있고요. 토트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안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대기록 혹은 이 흐름이 깨질 수도 있겠죠.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의 기록은 그야말로 대기록입니다.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이 홈에서 도대체 언제 지고 안 진 건가요? 2017년 4월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홈에서 무려 65경기 동안 무패행진 중인 리버풀입니다. 올 시즌도 홈에서 프리미어리그 6전 전승, 정말 어마어마한 안필드에서의 승률이고요. 토트넘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선 지지 않았습니다. 6경기에서 4승 2무. 누가 깨지게 될까요? 이 무패행진이. 재밌을 것 같고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두 팀이 진짜 좋습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전체 공식 경기에서 진 적이 딱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아스톤빌라에게, 아무튼 그때 너무 크게 지긴 했어요. 7골 내주면서 이제 2대7로 진 적이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 경기 홈에서 0대2로 졌습니다. 이 두 경기 빼놓고는 리버풀은 올 시즌 모든 공식 경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프리미어리그 풀람과의 경기 때 원정이었는데 좀 어려운 경기였죠. 1대1로 비겼는데 살라의 마지막 그 PK도 있었고, 최근에 약간 좀 걸리는 대목이 있었다. 부상자도 좀 많고 좀 필요한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자, 토트넘도 리버풀과 정말 비슷하네요. 일단 올 시즌 공식 경기 모든 대회 합쳐서 진 거는 딱 역시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1라운드 에버튼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 치고 그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지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유로파리그 원정 벨기에 엔트워프 갔을 때 이제 0대1로 진 적을 했습니다. 이 두 경기 빼고는 지지 않고 있고요. 이것도 비슷하네. 최근에 그 팰리스와의 경기 때 원정을 갔을 때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하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리버풀도 비기고 토트넘도 비겼습니다. 그것도 1대1로. 맞대결 볼까요? 맞대결 보면 리버풀이 토트넘에게 정말 강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토트넘에게 5연승 그리고 무승부 포함을 하면 6경기 무패행진. 좋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을 마지막으로 잡은 것은 3년 전입니다. 2017년 10월. 그때 토트넘이 홈에서 4대1로 크게 이겼는데 그때 해리케인이 2골, 알리가 1골,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에서는 이제 살라가 넣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요 골이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넣은 유일한 골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실 웬만한 팀을 상대로 해서는 골도 다 넣고 많이 넣었는데
리버풀에게는 사실 조금 약했던 게 좀 사실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진출한 이후에 리버풀을 만나서 챔피언스를 다 포함을 해서 9번 싸웠거든요. 출전을 했는데 넣은 골은 딱 한 골입니다. 승률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뛰었던 경기를 놓고 보면 1승 2무 6패. 예. 좀 약했죠. 이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이 징크스를 이번엔 깰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토트넘이 이번에 원정 경기인데 원정 가서 리버풀에게 이긴 거는 더 신전입니다. 무려 9년 전 2011년 5월에 2대0으로 이겼는데요. 추억의 이름들이죠. 네. 반더바르트, 모드리치가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이겼던 게 토트넘이 리버풀 원정 가서 이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그만큼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의 어떤 기록으로 놓고 보면 일단 재미난 것은 손흥민 선수와 살라가 나란히 지금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이 11골을 넣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와 살라가 현재 나란히 10골씩을 넣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골을 때려 넣게 되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승부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경기 뛰어서 10골과 4개의 어시스트, 모든 대회 다 합치면 19경기 뛰어서 13골과 7개의 어시스트인데 무려 벌써 20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얼마나 좋은 흐름이냐면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해리케인이 19개로 1위고요. 손흥민 선수가 14개로 공동 2위입니다. 제이바드도 14개니까요. 그리고 살라도 공격 포인트 12개로 4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살라의 어떤 스탯 싸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와 케인은 유럽 5대 리그로 이거를 스탯을 확장하더라도 정말 놀라워요. 케인 19개로 유럽 5대 리그 공격 포인트 1위고요. 리그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 레반도프스키 17개로 2위, 음바페 파리에 15개로 3위, 손흥민 선수와 제이 바디가 14개로 공동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대기록에 막 계속 다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만약에 2골을 더 넣으면은요, 토트넘 유니폼 입고 모든 대회에서 100골 고지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248경기를 소화했는데 98골, 100골에 딱 2골 모자랍니다. 100골 돌파할 수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만 따져도 공격 포인트 100개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따진 겁니다. 이 기록은. 손흥민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만 172경기를 소화했는데 63골과 33개의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프리미어리그 통산 개인 통산 96개, 100개에 4개 모자랍니다. 4개만 골이건 도움을 기록하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순수하게 100개의 공격 포인트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토트넘 역사에서도 프리미어리그 골이 손흥민 선수가 63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역대 5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토트넘 선수로 프리미어리그 골 넣은 선수 해리케인인데 해리케인 정말 대단합니다. 152골, 테디 셰링엄이 97골, 저메인 데포와 로비킨이 91 이렇게 나올, 그 다음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역대 5위에 해당하고요. 또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정말 합작골도 정말 조합 플레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번 시즌만 12개의 손케라인이 골을 합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것은 단일 시즌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2번째로 많은 겁니다. 1994-95 시즌엔 시어러와 서튼이 13개를 단일 시즌 동안 합작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나만 더 만들게 되면 타이, 2개를 더 만들게 되면 넘어서서 프리미어 역사의 최고의 기록을 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미 프리미어리그 모든 시즌 다 통산 합산한 기록으로 따지면 전설의 첼시의 드록바와 램파드가 만들었던, 두 선수가 만들었던 36개의 골의 합작에 4개 차로 좀 따라붙어 있죠. 지금 손케라인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32골을 합작하고 있는데 4개를 더 만들어내게 된다면 램파드와 드록바의 이 전설의 조합마저도 갖거나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대기록이라든지 맞대결이라든지 이런 승부가 겹쳐있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이 경기만 한번 또 들여다볼게요. 예상 선발 라인업의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일단 리버풀은 홈팀 부상자가 일단 많습니다. 네.
지금 확정적으로 부상 때문에 못 나올 선수가 7명이나 돼요. 클럽 감독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조 고메스, 반다이크, 치미카스, 알칸타라, 샤키리, 제임스 밀러.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최근에 부상당해가지고 한 2달 정도 못 나올 것 같다. 이적해 와가지고 너무나 좋은 활약을 벌였던 조타가 또 다쳐가지고 지금 7명은 이 경기 확실히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보면 센터백 라인들의 부상이 있잖아요. 반다이크, 조 고메스. 그런데다가 마티프가 바로 직전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부상 때문에 전반전 끝나고 나갔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마티프가 못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의학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우리 의무팀이 계속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클럽 감독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저희 다 제가 봐서는 뭐 약간 트릭 같아요. 그리고 뭐 없다고 해도 리버풀은 선수 많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신경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선 그래도 마티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못 나온다면 23살에 프리미어리그 이제 올 시즌 2경기를 뛰었던 나다니엘 필립스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리버풀이 수비 쪽에 좀 부담감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손흥민과 케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나다니엘 필립스가 좀 약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4-3-3. 최전방에 마누라 라인 쓰겠죠. 전방에 피르미누 놔둬놓고요. 마네, 살라 좌우 쪽에 둡니다. 허리 쪽에는 커존, 커티 존스, 그 다음 베이날둠, 핸더슨 쓰게 되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로버트슨, 그다음에 센터백은 파비뉴, 그다음 마티프로 놓겠습니다. 일단 마티프로 놓고 못 나온다면 나다니엘 필립스. 오른쪽은 부상 복귀해서 지난번부터 뛰고 있는 아널드, 골키퍼는 알리송 이렇게 좀 놓겠습니다. 자, 토트넘 볼까요? 토트넘은 지금 라멜라와 탄강가는 확실히 뛸 수 없다, 부상 때문에. 이렇게 지금 띄어져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일은 몸이 계속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도 어떤 그 몸에 어떤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뛸 수 없다는 게 좀 떴는데, 이 경기도 지금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베일을 선발해서 일단 제외해놓고 본다면, 자, 토트넘은 4-2-3-1로 서서 최전방이 케인, 그리고 2선에 손흥민, 그다음에 은돈벨레, 베르흐 베힌, 미드필더에 호이비에르와 시소코, 수비는 왼쪽부터 레길론, 다이어, 토비 알드웨이럴트, 오른쪽에 오리에, 골키퍼에 요리스 이렇게 좀 놓고 보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을 상대하게 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무실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클린시트 공동 1위입니다. 일단 실점을 적게 하고는 있는데 워낙 그 리버풀의 그 공격 라인이 좀 파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무실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봐선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토트넘의 라인의 깊이를 어떻게 유지할지,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경기에 따라서 약간의 그 라인의 깊이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무리뉴 감독은 제가 보면 확실히 내릴 것 같습니다. 라인을 내려서 발빠른 마네나 살라에게 뒷공간을 주지 않는 그런 수비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르미누의 연기라든지 핸더슨의 침투라든지 여러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요 리버풀의 공격 라인을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두 번째, 리버풀 전문적인 센터백의 부재를 고민할 정도로 수비 라인에 부상이 많은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손흥민, 케인의 이 두 선수의 컨비네이션과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한 빠른 어떤 속도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왜 그러냐면 리버풀이 부상도 부상이지만 수비 쪽에 개개인 프레싱으로 대표되는, 클럽 감독이 축구라고 하는 게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이 열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빠른 발은 분명히 좀 부담감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클럽 감독이 대비할지, 라인을 좀 조절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선수에게 어떤 커버 플레이를 시킬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허리 쪽 싸움이 대박일 것 같은데, 호이비에르와 핸더슨. 근데 이 두 선수가 재미난 건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끌어갈 거라는 거죠. 호장군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힘이라든지 이 활동량을 가지고 계속 커버에 들어가면서 허리 쪽 싸움에서 이제 버텨낼 거고, 핸더슨은 그야말로 리더십,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뿌려주는 어떤 연계, 직접 침투하는 모습, 이런 어떤 판단이 좋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일단 허리 쪽에서 굉장한 힘을 보여주는데 서로 약간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핸더슨과
호이베르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경기는 진짜 또 봐야 될 게 풀백들의 대전입니다. 예.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의 최강 풀백 조합하면 로버트슨과 아널드, 리버풀의 이 조합이었는데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약간 조금 한참 좋았을 때만큼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거를 얼마큼 지금 경기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적인 그동안 제일 잘했던 아널드와 로버트슨의 풀백과 정말 잘 데려온 선수다. 레길런.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하면 완전 달라졌다. 오리에. 이런 어떤 풀백의 새로운 조합이 어떻게 상대할지. 뭐 레길론은 지난번에 좀 손흥민 선수와의 컴비네이션 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번엔 또 그런 것도 어떻게 극복해낼지. 또 오리에는 전체적으로는 좋았는데 앞섰던 경기에서 또 약간의 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는데 요 레길런과 오리에가 그동안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로버트슨과 아널드를 상대로 해서는 또 어떻게 측면 쪽에서의 싸움을 펼칠지 이 풀백들의 대전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승부도 승부지만 경기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아요. 클럽 감독의 무리뉴 감독은 사실 전술적인 컬러도 완전히 극과 극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클럽 감독은 막 그냥 헤비메탈식으로 막 두들겨 막 패고 뭐 무리뉴 감독은 막 지키면서 약간 경기는 이렇게 흐름을 좀 잡다가도 빵 때려가지고 결과를 끌어내고 서로 다른 축구가 어떤 결론으로 좀 이어질까요? 누가 단독 선두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구의 창과 방패가 무너질까요? 새벽 5시입니다. 여러분들 달순에서 함께 보시죠.